다음은 명령어의 병렬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병렬 처리 인스트럭션 구조인 VLIW, 즉 Very Long Instruction Word, 그 다음에 슈퍼스칼라, 그 다음에 슈퍼스칼라와 VLIW의 차이, 그 다음에 에픽 구조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어의 병렬 처리는 병렬 처리한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즉 명령어 사이의 상호 의존성, 디펜던시를 검사하여 서로 독립적인 명령어들만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명령어 병렬 처리를 위해서는 여러 개의 펑셔널 유닛, ALU나 플로팅 포인트 유닛 등을 사용해서 동시에 연산이 가능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러 개의 명령어의 동시 실행 시점을 결정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야 되겠습니다. 명령어 수준의 병렬성, 즉 ILP, Instruction Level Parallelism을 사용한 프로세서 구조로는 VLIW, 슈퍼스칼라, 에픽이 있습니다. 먼저 VLIW 구조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VLIW는 Very Long Instruction Word라고 해서 병렬로 실행할 수 있는 여러 개 작업을 명령어 하나에다가 묶어서 사용하는 구조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VLIW 명령어의 길이는 시스크보다 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VLIW에서는 컴파일러를 통한 병렬 처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컴파일러를 통한 병렬 처리는 하드웨어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병렬성을 검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컴파일러는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정보를 병렬 처리에 활용 가능하겠습니다. 실제로 명령어들의 스케줄은 컴파일러가 하게 됩니다. 즉 컴파일러가 명령어들의 상호 의존성을 검사해서 실행 순서를 직접 스케줄링하게 됩니다. 그리고 컴파일러가 펑셔널 유닛을 직접 할당합니다. VLIW의 특징 중 하나는 대용량 레지스터 파일을 사용합니다. 이 레지스터 파일은 펑셔널 유닛 사이에서 공유하는 파일이 되겠습니다. VLIW는 여러 개의 독립된 작업을 실행하는 리스크와 유사한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VLIW의 단점은 첫 번째가 호환성 유지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펑셔널 유닛의 수와 레이턴시 길이 차이에 따라서 실행이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스케줄되지 않은 작업으로 인해서 프로세스 전체가 멈출 수가 있습니다. VLIW 프로세스는 DSP 또는 멀티미디어 응용 분야에 적합하다고 하겠습니다. IBM의 요크타운이랄지 인텔, 아이업, 그 다음에 크로매틱, TI의 TMS320C 6 시리즈가 VLIW 프로세서 그룹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슈퍼스칼라 프로세서입니다. 슈퍼스칼라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개의 명령어들을 동시에 인출해서 실행하는 게 슈퍼스칼라입니다. 명령어들의 병렬 실행 여부는 VLIW와 달리 하드웨어적으로 판단합니다. 시스크, 리스크 명령어들을 병렬 처리할 수 있는 하드웨어 구조를 말합니다. 슈퍼스칼라 시스크, 슈퍼스칼라 리스크 이 두 가지 프로세서들이 모두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내부로 보면은 스태틱 프로그램, 즉 프로그램을 인스트럭션을 패치해서 당연히 브랜치 프리딕션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인스트럭션을 디스패치합니다. 디스패치한다는 것은 인스트럭션을 해석을 해서 병렬 처리가 가능한 부분은 병렬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순서를 바꾼다든지 이렇게 해서 병렬 처리 가능한 구조로 변환시킨 다음에 실행 유닛, 즉 펑셔널 유닛에다가 직접 인스트럭션을 보내는 그걸 갖다가 이슈라고 얘기합니다. 요 인스트럭션 처음에 그 프로그래머가 작성했던 프로그램의 실행 순서하고 실제 실행하는 순서는 달라지는 경우가 가능합니다. 즉 인스트럭션을 제외 배치해서 실행 유닛의 작업을 지시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슈퍼스칼라 프로세서의 예를 보면은요, 파워PC는 6개의 독립적 실행 유닛을 가지고 있습니다. 슈퍼스칼라는 동시에 여러 인스트럭션을 실행하기 때문에 실행 유닛도 하나가 아닌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브랜치 익스큐션 유닛, 그다음에 로드 스토어 유닛, 3개의 인테저 유닛, 그리고 플로팅 포인트 유닛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령어를 이슈하는 방법은 인오더 이슈를 하고 레지스터 리네임 기법을 사용합니다. 펜티엄은 3개의 독립적인 실행 유닛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개의 인티저 유닛과 하나의 플로팅 포인트. 인스트럭션 이슈는 인오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슈퍼스칼라하고 VLIW 구조를 비교하면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VLIW는요, 명령어가 깁니다. 긴 명령어를 사용해서 보통 64비트에서 1024비트까지 굉장히 길고요. 플로팅 포인트, 펑셔널 유닛 수와 제어 방식에 따라 명령어 길이가 가변적으로 움직입니다. 슈퍼스칼라는 일반 명령어, 즉 리스크와 시스크 명령어 그대로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VLIW 같은 경우에는 컴파일러에 의해서 명령어 사이의 의존성을 검사하고 명령어 실행을 컴파일러가 스케줄링하게 됩니다. 하지만 슈퍼스칼라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에 의해서 의존성 검사하고 명령어 실행 스케줄이 결정되게 됩니다. 컴파일러에 의해서 실행되느냐 아니면 하드웨어에서 실행되느냐에 따라서 VLIW하고 슈퍼스칼라가 차이가 있습니다. VLIW는 코드 밀도 저하, 비어있는 명령어 필드에 의한 메모리 공간 낭비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슈퍼스칼라의 경우는 레지스터를 많이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VLIW는 하드웨어 복잡도는 감소하지만은 컴파일러 복잡도가 증가하는 점이 있습니다. 하드웨어 구성으로 보면은요, 똑같이 캐시에서 메모리를 가져와서 패칭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다음에 실행 유닛을 보면 좀 다릅니다. 실행 유닛에서 보면은 인스트럭션 하나하나에 대해서 각 필드에 대해서 익스큐션 유닛이 따로따로 이렇게 동시에 실행되는 이런 구조를 가진 반면에 여기 보시다시피 인스트럭션이 여러 개입니다. 즉 슈퍼스칼라인 경우는 여러 개의 인스트럭션을 동시에 실행하는 거죠. 개별적인 인스트럭션이 동시에 들어간다는 거가 되겠습니다. 하나의 인스트럭션의 내부에 어떻게 보면 오퍼레이션 사이클 레벨에서 익스큐션 유닛에 이슈된다는 것과 달리 이 같은 인스트럭션이 실제로 여러 개의 인스트럭션이 별도의 실행 유닛을 사용해서 동시에 실행되는 이런 구조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명령어 실행 흐름을 들여다보면은 좀 더 명확해집니다. 슈퍼스칼라인 경우에는요, 동시에 여러 개의 인스트럭션이 실행됩니다. 이렇게 별개의 인스트럭션이죠. 하나하나. 즉 3개의 인스트럭션이 각자 서로 다른 3개의 인스트럭션이 동시에 실행될 뿐입니다. 하지만 VLIW는 하나의 인스트럭션에 오퍼레이션이 여러 개 있는 거죠. 이 차이가 있습니다. 인스트럭션은 하나이지만 오퍼레이션이 3개가 있는 거죠. 여기는 인스트럭션이 3개가 있는 겁니다. 각 인스트럭션에는 오퍼레이션이 하나씩 정의되어 있는 거고. 다음에는 에픽 프로세서입니다. 에픽 프로세서는 Explicitly Parallel Instruction Computer라고 하는데요. 64빗 명령어 세트입니다. HP와 인텔이 공동 설계한 건데요. 인텔 아키텍처 64, IA64에 사용되는 이테니엄 프로세서에 적용된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요, VLIW 구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슈퍼스칼라의 프로세서 장점을 채용한 VLIW가 됩니다. 명령어들 사이의 병렬성은 컴파일러가 검사하는 컴파일러가 해서 하드웨어에 알려주게 됩니다. 에픽의 특징은 128개의 레지스터를 사용하고요. 스페큘러티브 로딩하고 브랜치 프로텍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컴파일러에 의한 명령어 병렬 처리를 하고 있고요. 3개의 명령어를 하나의 128비트 번들로 인코딩합니다. 즉 3개의 3 곱하기 41비트의 3개의 명령을 41비트로 인코딩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다음에 5비트의 템플레이트 필드를 둬서 이 명령어에 대한 추가 정보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에픽 프로세서에서 명령어를 실행할 때 명령어를 병렬로 처리하게 되는데요. 이 병렬 실행에 필요한 작업들을 보면은 첫 번째가 명령어 그룹핑이 필요합니다. 즉 명령어 사이의 의존성을 검사해서 병렬로 실행할 수 있는 명령어들을 그룹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펑셔널 유닛을 할당합니다. 명령어들을 펑셔널 유닛, ALU나 FPU 같은 펑셔널 유닛에 할당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명령어를 언제 실행할지 실행 시점을 결정해 줘야 됩니다. 따라서 이 3가지 관점에서 인스트럭션을 그룹핑하고 펑셔널 유닛을 어사인하고 할당하고 그 다음에 실행의 시작 시점을 결정하는
이 주체를 보면은 요 VLIW하고 슈퍼스칼라하고 에픽하고의 차이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VLIW 같은 경우에는요, 인스트럭션 그룹핑, 그 다음에 펑셔널 유닛의 할당, 그 다음에 실행 시점의 결정을 전부 컴파일러가 하고 있습니다. 슈퍼스칼라는 하드웨어가 하고 있고요. 에픽은요, 그룹핑만 컴파일러가 하고요. 컴파일러 결과에서 그룹핑된 걸 이 하드웨어 쪽에 알려줘서 실제로 펑셔널 유닛의 어사인이랄지 실행 시점을 하드웨어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즉 VLIW하고 슈퍼스칼라를 장점을 딴 게 에픽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